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 첫 번째 시간으로 눈,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인데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시각 나와 있어요. 자, 자극원부터 볼까요? 시각의 자극원은 빛이에요, 빛. 빛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자극원은 빛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눈의 구조와 기능인데 눈이 이렇게 생겼어. 일단 수정체를 이렇게 살짝 그릴 거야. 볼록 렌즈 모양의 수정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는 홍채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홍채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근육들이 있어. 이렇게 연결하는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크게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얘가 눈이야. 눈이고 얘를 이렇게 해서 덮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덮고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게요. 자, 요 앞에 있는 요 막을 뭐라고 하냐면 각막이라고 얘기를 해. 요 막을 각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있어. 요만큼의 간격을 동공이라고 얘기를 해.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여기 있는 요 볼록 렌즈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수정체가 될 거예요. 수정체가 될 거고. 자, 수정체 앞에 이렇게 막이 하나 있어요. 얘를 홍채라고 들 거예요. 홍채. 그리고 수정체 옆에 붙어 있는 얘 근육 같은 것을 선모체라고 얘기를 해요. 선모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빈 공간이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막이 하나 있다, 그지? 막이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막이야. 막이 하나 있는데 이 가장 안쪽의 막을 우리는 여기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 이렇게 막을 더 그릴게요. 더 그려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막을 망막이라고 얘기를 해. 밖으로 뺏게 망막을 안쪽에 있는 막을 망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이 맥낭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막이 변형이 되어서 각막으로 변한 거고요. 자, 여기가 시각신경이 될 거예요. 뭐, 요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볼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막은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야. 그래서 빛이 최초로 통과하는 막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이제 동공을 통과를 해요. 그냥 구멍이야, 구멍. 구멍이다. 라고 알면 돼. 눈에서 까만 눈동자, 가운데 있는 까만 눈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홍채라고 있단 말이야. 우리 눈의 색깔, 갈색, 파란색, 녹색, 눈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수축, 이완을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동공 크기, 빛의 양,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홍채예요. 자,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리고 수정체라는 거 있어. 볼록 렌즈 역할을 하죠. 얘는 볼록 렌즈처럼 생겼다, 그지? 그래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다 라고 알면 되고요.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함으로 해서 원근을 조절하는 거야. 멀리 가까이 있는 원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리 조절을 해요. 자, 유리체는 그냥 안쪽에 있는 투명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체입니다. 그래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공막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막이 존재를 해요. 눈의 형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빛의 산란을 방지하는 거예요. 빛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상이 잘 맺히도록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망막은 C세포가 있어요. 시각세포, C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이 맺히는 곳이야. 자, 근데 망막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망막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고요. 황반이라는 곳과 맹점이라는 곳으로 나뉘어져요. 황반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이 황반이고, 맹점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 맹점이에요. 황반에는 시각세포가 많기 때문에 상이 맺히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 황반이라는 곳이고요.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곳이 맹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을 인식해서 시각신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빛의 이동을 볼 거야. 빛. 그래서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빛이 가장 처음에 어디를 거쳐요? 각막을 거쳐요. 그리고 동공을 통과를 할 거야. 각막을 거쳐서 동공을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거쳐? 수정체 쪽으로 이동을 해, 빛이. 그래서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이 되죠. 이렇게 굴절이 될 거야. 한번 꺾여서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거야. 여기에 상이 맺힐 거야. 수정체에서 유리체를 통해서 어디로? 망막 쪽으로 상이 맺힙니다. 망막이 어디에? 황반 쪽으로 상이 맺히고요. 여기에 있던 시각세포가 이렇게 시각신경을 통해서 우리 대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빛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빛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각의 성립 경로인데,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각의 성립 경로 나와 있어. 자, 시각의 성립 경로인데 빛이 자극원이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빛부터 시작을 해요. 빛이 자극원이었죠. 자, 빛이 어디를 통과해요? 처음에 각막을 통과하는 거야. 각막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거쳐요. 그리고 유리체를 거치고요. 망막에 상이 맺히겠죠. 그래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대뇌까지 이동을 해서 우리가 보는 뭘 보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돼. 각막 최초로 빛이 통과한다. 최초로 통과하는 거.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고요. 동공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죠. 빛의 양이 조절이 돼요. 동공에 있는 홍채에서.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데 수정체에서 뭘 한다? 빛을 굴절을 시켜요. 그래서 유리체에서 그냥 통과하는 거고요. 망막에 빛이 맺히는 거죠. 상이 맺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각세포가 있는 거죠. 시각세포가 있어서 망막에 맺힌 이것을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이동을 하더라
라는 기능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른쪽 보면은 맹점의 확인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맹점 확인 한번 해보면 되고요. 자, 눈의 조절작용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눈의 조절작용은 두 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명암 조절, 밝고 어두운 것을 조절하는 명암 조절이 있고요. 원근 조절, 멀고 가까운 것을 조절하는 원근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암 조절이라고 해서 볼게요. 밝기 조절이죠. 밝기를 조절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명암 조절에 관여하는 것이 홍채랑 동공이 명암 조절에 관여를 해. 그래서 눈을 앞에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눈동자가. 자, 이렇게 있고 여기 까만 눈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뭐다? 홍채가 되는 거고요. 안쪽에 하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뭐가 돼? 동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홍채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크기는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거예요. 전체적인 크기는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거고요. 자, 이 동공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자, 그러면은 원래 홍채가 요만큼이었는데 홍채가 이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홍채가 이완이 됐어요.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동공이 어떻게 됐다? 동공이 작아졌죠. 축소가 됩니다. 자,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동공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빛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언제? 밝을 때 됩니다. 밝을 때는 홍채가 이완되고 동공이 축소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채가 이렇게 짧아졌대. 홍채가 수축이 된 거야. 수축이 됐더니 동공이 어떻게 됐다고? 동공이 확대가 되더라. 그러면은 빛의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동공 축소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거고요. 밝기 때문에 적어도 된다는 거고, 동공이 확대되면 빛의 양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언제다? 이때는 어두울 때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눈의 조절작용, 홍채라든가 동공의 조절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눈의 조절작용 첫 번째 명암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왼쪽 좀 지우고 두 번째 원근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조절, 원근 조절. 두 번째 원근 조절, 거리 조절하는 거야. 거리 조절할 건데요. 멀고 가까운 것들을 볼 때입니다. 수정체 두께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체랑 수정체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선모체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원래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선모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근육이 선모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체, 양쪽에 있는 이 두 개 근육이 선모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정체와 선모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수정체가 수축되고 이완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선모체의 조절에 의해서 되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 있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랑 먼 곳을 볼 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자, 선모체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선모체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야.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 이렇게 얇아질 거고요. 주변에 선모체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 짧아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진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길어져야 되지. 이완이 되어야지 두꺼워질 수 있고요. 선모체가 수축이 되어야지 얇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원리는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 얘를 앞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해.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 볼록 렌즈가 앞에서 봤을 때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에 선모체가 달려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선모체가 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모체가 근육인데 수정체 주변에 이렇게 선모체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선모체가 수축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이 원이 선모체의 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원이 수축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치? 선모체가 수축한 거지.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수정체가 밀렸어.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밀렸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두꺼워지는 거야. 맞아요? 선모체가 이완됐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 원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렇게 커졌으니까 수정체가 선모체에 달려있으니까 옆으로 쭉 당겨진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얇아진 거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밝을 때, 여기 있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밝기 조절과 명암 조절까지 알아봤어요. 밝기 조절, 명암 조절, 그리고 거리 조절, 원근 조절 알아봤어. 자, 근데 우리 안경 쓰고 있는 학생들 되게 많죠. 그래서 안경 쓰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의 이상과 조절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혹시 오트 교재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135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135쪽에 원시와 근시의 교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원시가 뭔지 근시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원시는 뭘 원자를 써? 볼시자를 쓰고 멀리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근시는 가까울 근자에 볼시자를 써.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원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은 안 보여. 그지? 그럼 근시는요, 먼 곳이 안 보이는 거야. 이해돼? 눈의 이상은 원시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는 눈, 근시는 먼 곳을 볼 수 없는 눈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볼 수 없는지부터 따져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눈부터 볼 거야. 정상적인 눈. 정상적인 눈은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뭐부터 그릴게. 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정상적인 눈.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정체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겠죠.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꺾여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꺾여서 상이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맺힌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맺혀. 얘가 정상적인 거야.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게 정상일 때. 정상일 때.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맺히더라 라는 거.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더라 이건데요. 원시랑 근시 있는데 원시는요.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히냐면 원래 맺히는 것보다 뒤쪽에 맺혀.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체가 여기 있겠죠.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 수정체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꺾인단 말이야. 이렇게 꺾여.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 그래서 여기에 맺혀, 상이. 원래 이렇게 서 있던 나무를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대. 이해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원시는요,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가까워진 거야. 그리고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는 수정체 두께가 정상보다 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눈 사이의 거리야, 그치? 눈 사이의 거리.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 안구 길이라고 얘기를 해. 안구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가 있으니까 얘를 당겨줘야 돼. 그래서 얘를 볼록 렌즈를 앞에다 딱 두면은 어떻게 될까? 굴절이 일어나겠죠. 굴절이 일어나요. 자, 굴절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냐면은 볼록 렌즈니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꺾일 거잖아. 그치? 한번 꺾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체니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교정은요. 뭘로 한다? 볼록 렌즈로 하더라. 원시는 상이 망막 어디에 맺혀? 뒤쪽에 맺히는 것을 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정은 볼록 렌즈로 하더라 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근시 볼까요? 근시.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는 현상이 근시입니다. 자, 얘도 이렇게 해서 눈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빛이 굴절이 되어서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꺾여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꺾여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원래 상이 여기에 맺힌대. 자, 나무 모양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맺히더라.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죠. 이번에는 망막 앞쪽에 맺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랑 반대겠지. 수정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굴절이 많이 돼서 앞쪽에 맺히는 거고요. 그리고 안구 길이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얘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자, 얘를 교정을 할 거야. 교정을 할 건데 어떻게 교정을 할 거냐면 여기에 오목 렌즈를 이렇게 갖다 대줘요. 오목 렌즈를 갖다 대주면 어떻게 돼? 빛이 들어가면서 오목 렌즈 때문에 옆으로 한번 퍼질 거야. 그치? 빛이 들어가면서 옆으로 한번 퍼질 거고요. 퍼졌다가 다시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이 여기에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 되더라. 그래서 교정은 뭘로 해준다? 교정은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네. 근시 교정은 오목 렌즈로 한다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적인 눈의 구조와 기능 알아봤고요. 시각의 성립 경로, 그리고 눈의 조절작용, 그리고 눈의 이상 교정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시각에 대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